안녕하세요. 경기도 진로진학 리더교사단 선생님들. 저는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수석입니다. 현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교사로 근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더교사단에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또 리더교사 업무에 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대입상담 플랫폼 기반의 진로진학 지도라는 주제로 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프로그램 부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도에서도 대기업의 그 전문가용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리더교사 선생님들이 또 컨설팅이나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활용이고요. 하나는 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 그래서 전문가 이전 프로그램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 어디가 활용 부분은 실제 많은 정보가 대학이 제공한 많은 정보가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어디가 부분이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많은 정보를 거기서 또 얻고서 또 우리가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1차적으로 어디가 플랫폼에서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례 중심이죠. 저희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누적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또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해서 또 안내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가독성 때문에,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 화면 자체에 글자가 이제 포인트가 작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가 제 얼굴이 가리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화면 전체 구성으로 해서 안내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가 활용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가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소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직접 제공한 입시 정보를 안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을 갖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 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라고 해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이런 용어로 구성이 되고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진로정보, 그 다음에 대학 학과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또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담들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정보센터, 이 부분은 대학에서 제공된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다라는 공간에 사이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페이지는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좋은 어디가 활용을 위해서는 여기에 성적이나 또는 관심대학, 전형 진로들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체크하시는 부분들 같이 따라서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내용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설명이 진행이 된 다음에 선생님들이 직접 바로 잠깐 스톱 해놓고 실습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는요, 대입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이 어디가 사이트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또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진로 정보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직업 정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학생이 구체적으로 상담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직업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학과, 이게 이제 진학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군에 맞는 관련 학과 또는 어떤 자격증들을 또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직업 만족도나 전망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의 정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의 워크넷의 정보가 연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워크넷 사이트에 이렇게 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여기 한 곳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통합 플랫폼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하죠. 그리고 이게 학생, 학부모 또 교사까지 대국민 서비스로 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요, 테마별 직업 정보를 또 제공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료가 지금 업데이트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죠. 그랬을 때는 바로 학생이 이렇게 관심 있는 테마별, 너 어디 부분에 관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관심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학과,
또는 대학에 대한 안내들이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뭐 진학의 어떤 대학과 성적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안내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선은 아이가 또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찾아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가게 되면 또 내담자 학생들하고의 또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공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대학 학과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에 검색을 하시고 나면 입학 전형 계획 또 뭐 이제 요강 그리고 선행학생 영역평가 이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제공이 되고요. 그 대학이 또 어느 전형 위주로 해서 또 선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권장을 좀 해드리는 부분은 이 뭐 이제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궁금하시는 분들 또 학생이 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5번째 부분이죠. 해당 대학의 지원 인원의 탑 10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가장 많이 지원한 인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경쟁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률이 높다라는 관점보다는 아이들이 이 대학에서 조금 강점이 있는 학과라고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치안 하고요. 그렇죠? 의학 계열하고 예체능 쪽의 경쟁률이 높은 게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과에서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뭐 또 핵심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뭐 밀고 있는 학과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하죠. 이제 뭐 이제 그런 말보다는 일단 경쟁력이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대해서 추천을 해줄 때 이런 정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대학 정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아까 경쟁률 부분이죠. 예. 이 경쟁률 부분이 또 한 대학 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쭉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비교를 또 해보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설치학과 전체를 이렇게 확인을 또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어느 대학을 또 특정 지정해서 상담을 또 원하려고 할 때는 그 대학의 학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또 해주실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형 정보 부분인데요. 자, 대학 정보하고 이제 학과 정보란도 있고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전체 어디가를 하나하나씩 다 짚어드리기보다는 거기에서 상담하실 때 주로 활용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따 이 전형 정보에서는 특별 전형의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뭐 교과나 종합에 대한 검색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이라는 것은 꼭 필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경기면 경기 또는 서울이면 서울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좀 아이들한테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론 정원 내 전형도 있지만 정원 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필터를 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찾을 때 유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 대학 정보에서 이제 대학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교를 했을 때, 뭐 선생님들마다 호불호가 조금씩은 있어요. 큰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 뭐 경기권에서 뭐 가천대다, 뭐 경기대다, 한양대, 에리카다, 뭐 이렇게 같이 놓고서 전형 정보나 전형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은 서로 비교해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에 대해서 반영 방법, 또 수능 최저 적용 방법, 그리고 전형인데 뭐 교과 반영이 뭐 교과 60에 면접 40이나 또는 뭐 교과 100이고 또는 단계별이고 뭐 이런 부분을 대학을 3개 정도 대학까지는 같이 놓고서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서는 비교하기 기능에서는 바로 전형 정보와 전형 평가 기준 같은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한번 뭐 영상 지금 들으시다가도 스탑 해놓고서 같이 화면 2개 띄워놓고요. 어디가 한번 띄워놓고서 이 작업들 한 번씩 해보시면 왜냐면 이 프로그램 부분은 항상 손에 익숙해야 되거든요. 예, 활용하시는 게 이제 늘 했던 어떤 그런 패턴들을 또
빨리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학생한테 이렇게 안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씩 실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성적관리입니다. 이 학생부 성적관리 부분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뭐 학교에 자체적으로 또 성적관리 프로그램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어디 가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하는 학생들이 이제 컨설팅을 갔을 때나 또는 그 외적으로 뭐 학교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학생의 성적을 좀 수시로 이제 볼 수 있는, 상담할 수 있을 때 환경이 되려면 아이가 이 어디가의 성적만 이렇게 입력하게 놓게 되면 실제 학생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교과의 성적 부분들, 우리가 뭐 교내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그 성적의 분석 화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먼저 선행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시 앞으로 잠깐 돌려볼까요? 마이페이지 성적관리에 학생부 성적관리에서 학생들이 성적을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성적이 다 입력된 상황에서 이렇게 보기라고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쵸? 입력이라는 버튼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성적을 직접 입력하고 학생부 성적 또는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하면 1차적으로 성적에 대한 분석 화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성적에 대한 분석 화면을 보기 이전에 또 하나 권장드릴 거는 이 마이페이지 부분이 뒤에는 있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관심 대학과 관심 전형과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와 같이 설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전형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해놨을 때 이 분석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의 실제 그 대학의 성적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환산 점수, 그 대학의 내신 반영 방법에 맞춰서 성적이 산출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관심 대학을 설정하지 않고 대학별로도 성적 산출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수시로 아이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이나 또는 전형에 대해서 성적을 산출할 수 있고 그게 또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환경 자체가 그쵸? 예. 모바일에서도 지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시로 자기의 관심 있는 대학의 전형 또는 진로에 대해서 확인들을 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 분석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페이지에서 성적 입력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교과 분석, 석차 등급 및 성취도 또는 표준 점수 또 선택해서 과목별 등급과 표점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수단위 반영, 미반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수단위를 반영했을 때 상황, 미반영했을 때 상황. 이거는 이제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그 입력 얘기 드렸죠? 3학년 2학기는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런 작업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학생의 성적을 미리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이 아직 산출이 안 됐지만 학생의 성적을 미리 예상치들을 좀 뽑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진행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적을 임의로 넣는다는 게. 왜냐면 나이스에서 우리가 성적 파일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업로딩을 이렇게 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 과목명하고 지정하면서 성적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3학년 때 올라와서 자신의 목표치 성적들을 이렇게 넣어보고서 그러면서 지원 가능 대학들을 또 미리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는 또 이 어디가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주요 교과 분석이었고요. 이제 교과 조합의 분석들도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또 이수단위 반영, 미반영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이 표현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는 계실 텐데 최근에 경향성은 전학년 100이 대다수의 대학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지들 좀 하고 계시겠지만 교육과정에서 개정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 상황들이 좀 다른 거죠.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이 많은 학교 또는 3학년 때 또 많은 학교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굳이 학년별 반영 비율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최근의 경향은 전학년 100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도 좀 권장해 드리는 부분은 이 전학년 100의 내신을 갖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구별되어 있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성적 분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능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반드시 입력된 다음에 분석하기를 클릭해서 아래와 같이 일단 영역별 조합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 우리가 이 표준 점수는 해마다 그 해당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경험이 있으실 때 300 몇 점일 때, 360일 때, 370일 때 이런 얘기들 하고는 하세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요새는 또 영어가 같이 포함이 또 안 되니까 점수대가 이제 낮아지긴 하는데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접근해서 아이들하고 상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부분은 이 백분위입니다. 그래서 백분위 평균을 갖고 좀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우리 이제 전문가용 상담 프로그램에도 그 합격생들의 이제 백분위에 대한 정보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맞춰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요 위에 보시면 이번에 반영 영역수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반영 영역수는 다시죠. 2개 영역 반영하는 학교, 3개 영역 반영하는 학교들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성적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음 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학을 이름을 경기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제 검색을 하게 해서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대에 있는 학과들이 쫙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그 부분보다는 그래서 이 전형의 직접 검색보다는 어디가 쪽에서는 이제 산출을 하실 때는 나의 관심 전형에서의 선택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학생이 관심 있는 대학 또는 전형, 진로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요? 마이 페이지에서요. 그래서 이 관심 전형에서 학생이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V 체크를 하고서 선택 학과를 확인한 다음에 분석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와 같은 구성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실제 저희도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문가용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용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과정들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년도 입시 결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지금 정보 공개 측면에서 공정성 강화 방안의 정보 공개 측면으로서 나왔던 대학의 그 발표한 등급과 그 다음에 전년도의 점수 그리고 올해의 점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올해로 테이블이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점수가 다르죠. 점수가 같은 학교도 있어요. 점수가 같은 학교는 그렇죠. 이해되시죠? 전형 방법에 내신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진 게 없는 거고 위에 대학들은 내신 반영하는 게 요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경우가 전년도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전 학기엔 5학기 중에서 성적이 좀 낮은 학기는 하나를 제외시켜줬던 해거든요. 이 카톨릭대가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 산출이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지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가 학생들이 성적을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관심 전형에 대해서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어디가에 대한 활용 부분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높이는 거에 따라서 상담의 질은 점점이란 표현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아이가 학생이 입력한 상태에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안내를 해주시면 그 뒤에 상담 이후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상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희들도 상담 업무를 진행하지만 또 이제 대입 상담교사단, 대교협의 상담교사단이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어디가에서 정보를 얻고서 상담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 결과 70% 컷만으로 부족했을 때 온라인 상담 이용을 권장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의 상담을 빼고 여기 상담을 받자 이런 얘기의 측면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마치고 난 뒤에 연장선상에서 학교에서 와서 상담을 또 받게끔 하시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온라인 상담 많이 권장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전화로 해서 어떤 시간을 확보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자기 관심사, 관심 있는 부분 올려놓으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그랬을 때 또 여기 전문 상담 선생님들한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선생님들도 올려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온라인 전공 상담입니다. 또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사회에서 또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간 뒤에 취업에서의 상황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얻고 한다라고 해도 어느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아이들한테 이 취업이나 대학 이후에 졸업하고 이후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 또는 그런 전망들을 살펴볼 때 가장 좋은 거는 뭐 진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직군에서의 선생님들의 뭐 직업군에 있는 종사자들이라고 할까요?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 단계로는 또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전공 특강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좀 상황으로 보면 대학생들이죠. 현재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전공에 관련돼서 그 학생들로 해서 온라인 전공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의 보통 추천 인원들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또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학과 재학생들이 해당 학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보를 실제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간호라고 필터를 하게 되면 또 간호학과에 관련된 질의응답들의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학생한테도 도움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내적인 측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도 최근에 그 학과에 대한 어떤 추세나 또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뭐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보에 대해서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략 자료실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학부모 이용률이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대학에 관련된 또 입시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서 또 많이 얻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뭐 여기 특별 전형 중에서도 뭐 검정고시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의 자료들이 탑재된 게 다른 부분에서 다른 어디 사이트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은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대기업 대입상담센터에서 제작하는 자료집 잘 알고 계시죠? 119 자료 같은 것도 대입정보 119 자료집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전형에 대한 정보들 추가적인 자료들을 얻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또 활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안내도 해주시고 선생님들도 정보를 또 얻으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페이지 부분에서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지만 제가 앞에서 요 어디가를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드린 부분은 학생 학부모가 이용을 한다. 그런데 굳이 그 정보들을 내가 따로 어디서 얻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마이페이지에 자녀 입학 도움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학생이 입학 도우미를 신청을 합니다. 수락을 하죠, 학생은.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도우미를 신청을 하고요. 학생이 수락하게 되면 내 자녀에 대한 뭐 성적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지금 대기업에서 이 자녀가 아니라 교사로 확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이 정보를 입력한 뒤에, 그쵸? 교사가 신청을 해서 학생이 이제 수락하는 상황이 되면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뭐 대학과 전형과 진로에 대해서 물론 상담 프로그램 내에서도 관심 대학에 대한 내용들이 저장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자체가 웹 환경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접근해서 상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한번 추가적으로 이게 아마 1학기 내에는 구축이 확실하게 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어디가 쌤 사이트 아시죠? 선생님들 지금 전문가용 상담 프로그램 접속하시는 그 쌤 사이트에 추가적인 기능의 업데이트가 공지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입 상담 프로그램 이제 활용. 그래서 전문가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성적 등록하는 부분, 그렇죠? 컨설팅 상황이나 또 학생 이제 대면 상담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그 성적 등록하는 부분, 그리고 수시 상담
그리고 정시 상담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성적 등록 부분이고요. 화면 구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학생 등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학생의 이름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임의로 실제 학생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때문에 또 그러시면 임의를 이렇게 이름을 구성해서 등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회성 상담일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도 삭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을 이렇게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점수 등록이라는 버튼이 또 있죠. 그래서 수능 점수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팝업이 열리면서 성적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쵸. 우리가 학생들의 상담을 내신을 전체를 그때그때 계산해서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신의 등급을 입력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어디가 쌤 상담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그 어디가 쌤 상담이라는 얘기는 어디가에 학생이 성적을 입력해 놨다. 그리고 그 학생의 아이디를 알고 계시면 그 학생의 성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의 성적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보세요. 학생이 어디가 쌤의 성적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학생의 아이디를 쳐가지고 불러오시게 되면 그 학생의 성적, 조합, 교과별 조합, 또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들의 차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은 또 추가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안내는 드렸고요. 자, 내신 성적을 입력한 뒤에 이렇게 보시면 모의고사 성적 부분을 여기서도 내신 성적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 팝업창 떴을 때 성적 입력하신 다음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수정할 수도 있고요. 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들을요. 그래서 뒤에 모의고사 성적 입력 화면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해당 모의고사,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이 해당 모의고사를 클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해당 모의고사를 전년도 모의고사를 또 클릭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야겠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하실 때의 상황들이 특정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일회성 상담일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혼돈이 크게 없을 거는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의고사 회차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시 상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수시 상담 부분의 구성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메뉴에 수시가 탭이 있죠.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고 수시 상담, 수시 계획. 근데 2022 수시 상담으로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 수시 요강이 최종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전형 매칭이 그러니까 올해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형 매칭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2022 수시 상담이라는 게 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때 이 수시 계획 2022년도에 지금 시행 계획 기반으로 해서 나온 수시 계획이고요. 실제 매칭이 100%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안 보이는 전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 발표한 대학의 시행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지역 여기 보시면 계열, 그다음에 대학명, 전형 유형 나눠져 있죠. 그리고 검정고시, V체크, 기타 전형, 제외, 전문대 제외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하면은 좋은 이유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검색을 하실 때 학교 유형부터 사립이다, 국립이다 이런 부분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정도 설정하고 대학명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명에서 바로 또 전형 유형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야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접근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검색 버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그리드가 나옵니다. 해당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래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조행 결과에 대해서 또 모집 요강의 세부적인 그 정보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리고 4번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내용들의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수시 상담에서요.
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강추하는 기능입니다. 이 탭으로 열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탭으로 열기를 하시게 되면 실제 1, 2, 3, 4, 5, 6까지 보이시죠? 6개의 탭이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여기 1번은 뭐 가천대, 2번은 경기대, 3번은 뭐 아주대, 4번은 다른 대학들에 대한 검색들을 따로따로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옮기시게 되면 이전에 검색했던 내용들도 다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초기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뭐 저장까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다시 학생하고 상담하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틀 고정도 또 약간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 틀 고정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V 체크된 부분, 아까 뭐 학교 유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 그럼 체크 안 하시는 거죠. 대학명 필요하겠다. 전형 유형 필요하겠다. 뭐 전형 세부 유형도 나와야겠다. 그리고 뭐 모집 단위 학과는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V 체크 하시게 되면 V 체크 안 된 부분은 그쵸 사라지고요. 그 부분만 딱 앞에 요모카드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훨씬 유용한 상황들이 되고 또 해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6개까지 조회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틀 고정, 요게 또 선생님들이 전문가의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2개를 조금 능숙하게 활용하시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또 상담하시는데 속도감도 느껴지시고 어떤 도움이 더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다음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전형 유형하고 그 다음에 세부 유형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때 보시면 지금 합볼 사례를 이렇게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권장을 해드리는 부분은 실제 요 대학에서의 3년치의 이렇게 전형 정보들이 있을 때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 부분 또는 뭐 반영 교과의 변화 그 다음에 뭐 활용 지표가 있다고 할 때 뭐 활용 지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3년치의 상황이 이렇게 비교돼서 팝업이 뜨죠. 그래서 이런 전형의 변화 부분들은 입시 결과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다가 최저가 생기거나, 그쵸? 또는 면접 전형이 시행되지 않다가 면접이 생겼다고, 아니면 또 오히려 반대로 빠졌다고. 이런 상황들은 입시 결과에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 결과 변화들을 또 이렇게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거기 위에 항목에서 더블 클릭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아까 입학 정보에 대한 얘기 드렸고 전형 방법, 최저 기준 각 탭 이용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합볼 사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2019와 2018의 합볼 사례들도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전형 정보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전형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봐주시고요. 여기 부분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입시 결과로 3번째 단계로 넘어온다라고 해서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또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위에 전형 정보에 대해서는 모집 인원이다, 뭐 이런 변화들, 그 다음에 뭐 학생부 반영 방법, 학년별 또 반영 방법 이런 부분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전형 방법 부분에서는 뭐 학생부에서 이제 최고점 또는 최하점 그리고 비율 부분 뭐 이렇게 해서 표현된 부분 그리고 논술이 있을 때 대학별 고사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도 또 체크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전형 그 전형에서의 어떤 지원 자격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지원 자격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영 교과의 상세 또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 있게 또 보셔야겠죠. 진로 선택 과목들이 성적에 또 성취도로 해서 일단 반영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교과 전형 상담을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또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아래 대학의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왼쪽 부분을 보시면 내등급 부분은 실제 그 학생이 그 대학의 내신으로 해서 산출된 등급입니다. 예. 이 사례 등급은 전년도에 합격한 학생들 또는 불합격한 학생들의 사례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 이 내등급과 사례 등급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 계산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의 산출식하고는 다르게
선생님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실 때 정교과 성적이다, 국수영사다, 국수영가다 이런 부분의 성적들을 인지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보 순위는 역전 현상이 이렇게 있기도 해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입력한 시점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후보 순위를 입력한 시점이 이 학생의 경우는 뭐 실제 후보가 처음에는 6번이나 뭐 8번이나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맨 아래에 있는 학생이요. 8번, 8번째 학생인가요? 충원 합격으로 되어 있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다른 상황이 되어 있는 건 최종 서초에 선생님들이 이제 입력한 시점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시 상담을 하실 때는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서 조금은 체크해 두실 부분은 뭐냐면 사례 등급은 이제 전년도 학생들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의한 사례 등급이 나옵니다. 그 사례 등급 반영은 석차 등급으로 해서 보통은 계산이 되잖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석차 등급으로 해서 계산된 사례 등급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례 등급에는 물론 진로 선택이든 일반 선택이든 또 공통 과목까지 다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에 맞게 또 진로 선택 과목들도 뭐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내 등급을 산출할 때 있어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으로 또는 환산 점수로 변환하는 게 대학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작년에 석차 등급 그쵸? 에서의 성적 산출과 맞추어서 올해도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의 내신을 산출해서 성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보시고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유불리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반영이 학생한테 유리한 조건인지 불리함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과목에 대해서 산출 방법과 성적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렇게 구별을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테이블이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내신 반영 방법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급 베이스죠. 석차 등급 베이스에서의 1차적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하고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한테 유리한 상황인가? 얘가 모두 다 A를 받아서 반영하게 된다? 그럼 분명히 유리한 상황 또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경희대에 대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 2과목, 인문 2과목, 자연 4과목 반영하는데 4과목이 모두 A다. 근데 다른 아이들도 보통 A를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유불리가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는 조건일 땐 그게 맞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등급을 놓고 좀 같이 비교를 하시는 게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합불 사례와 그런 변화 추이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부분이고요. 또 아래 이제 사례 점수 부분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요 이제 환산 4등급은 그 대학에 그쵸 성적 산출된 부분의 등급이고요. 요 아래 보시면 사례 점수인데 출결 봉사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환산 점수는 출결 봉사 포함. 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후 년도부터는 출결봉사가 다 포함이 돼서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여기 점수들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등급으로 맞춰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는 게 익숙해져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고 뭐 합격과 충원 합격, 불합격의 경계선에 있는 점수들은 요 사례 점수를 같이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안내를 또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이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활용의 학생부 100이에요. 그래서 실제 야, 너 1.6등급부터 야, 이 정도까지 합격이 있다. 그러니까 너 성적은 뭐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데 요 맨 뒤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신은 1.89로 똑같은데 충원 합격, 하나 학생은 불합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불합격을 입력하신 선생님이 잘못 입력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우측에 보시게 되면 바로 사례 점수가 다른 차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등급인데 사례 점수가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 대학에 등급별로 환산하는 점수 어떤 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별로 해서 점수를 주게 되는데 2등급과 3등급의 간극이 벌어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점수 차이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생이 이제 평균 2등급인 학생이 있다. 근데 그 2등급인 학생이 모든 과목들이 다 2등급인 학생과 1등급, 3등급이 섞여서 2등급이 된 학생이 있다라고 할 때, 그쵸? 1등급, 3등급이 섞여 있는 학생들이 보통은 산출했을 때 나중에 점수가 2등급과 3등급의 간극이 있어서 차이점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환산 점수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학에 실제 환산으로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끝선 부분, 그렇죠? 요 끝선 부분에서는 이런 변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사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수능 체제를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역전 현상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논술이나 또는 다른 대학별고사 형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신은 더 좋은데도 실제 불합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들이 딱 보고서 이거 왜 이러지? 오류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위에 있는 또 전형에 대한 정보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실제 여긴 논술이라서 그래. 여긴 면접이라서 그래. 이렇게 또 상담하다가 얘기를 꼭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체제 전형에 있을 경우에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도 확인을 이렇게 또 우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에서 이제 사례를 볼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역전 현상이 벌어지죠. 종합 전형은 또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화되어 있는 내신만으로 해서의 합불이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선생님들이 또 재미라는 것보다는 어떤 추이나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는 거는 2020년도와 2019, 2018년도의 사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죠? 충원합격한 점수대가 늘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또 우리 사례에서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 전형별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렇죠? 사례를 보고 그러고서 해석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시상담 부분입니다. 일단 정시상담에서는 저희가 이런 상황인 거죠. 보세요.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받은 표준 점수와 그 다음에 받은 백분위 또 받은 표준 점수와 받은 백분위가 서로 같지만 그쵸? A 학생에 대해서 특정 표본 내에서 석차를 구했을 때 734등 B 학생은 성대가 820등이 나와요. 그럼 A 학생은 그쵸? 네, 어디요? 서강대를 써야 되고요. B 학생은 성대를 써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의 이제 반영 비율이 서강대는 국어 수학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성대는 이제 탐구의 비중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얘기는 학생의 점수가 이제 산정이 돼서 발표가 되면 학생에 최적화되어 있는 대학이 있다라는 거죠. 뭐 전형 요소에 또는 반영 방법, 반영 비율이죠. 뭐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최적화해서 찾게 되면 그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이 가치 있게 학생의 성적을 바라봐주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정시 상담을 이렇게 우리 테이블의 구성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모집 요강 부분에서 전형 방법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영역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영역별 반영 비율, 그리고 실제 수능 반영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제 뭐 정시나 요 상담 때 그리고 또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정도는 이제 3학년 쪽에서는 학생들이 받은 성적이 어떤 조합 또는 어떤 영역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지 얘는 국어를 좀 잘하는 아이다. 얘는 뭐 또 수학을 성적이 상대적으로 동점대 아이들에 비해서 어디 점수가 더 좋은지에 대한 서비스들을 대기업에서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 모의고사 탭 이렇게 설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업로드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3월 모의고사나 뭐 4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성적 업로딩한 뒤에는 저희가 어떤 배치, 그러니까 전년도 성적하고 어떤 매칭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합평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단순 백분위, 그래도 합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 학생들의 백분위 성적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로 해서 좀 확인하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야 국어 100분이 얼마인 국어 얼마, 수학 얼마, 뭐 영어는 몇 등급, 탐구가 어떤 아이가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1차적으로 그 정도의 정보를 주시게 되면 고3 아이들, 고1, 2는 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고3 학생도 그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도 요 기능, 정시 사례 차트, 또 이제 수시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교과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실제 요 부분도 선생님들한테 좀 권장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지역을 좀 설정해서 가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지역별로 해서 학생이 성적이 지원 가능한 대학의 선이 이렇게 빨간 줄로 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선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네, 학생, 대학의 레인지는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이 또 상담을 또 바로 이어갈 수 있게 그 아래에 이렇게 그 대학들의 사례 점수들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 기준선을 잡는다. 학생의 성적을 놓고서 야 그럼 너 성적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가 들어온다. 그리고 요 레인지 자체는 요 성적의 범위의 요 레인지 자체는 다 저희 대기업에 있는 사례 내에서의 레인지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례 범위가 있으니까 실제 그래서 밑에서 찾아보시면 학생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하겠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의 값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도 이젠 또 앞에서 수시하고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요 반영 비율 부분을 또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3년치의 변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상담하는데 상담의 어떤 질이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뭐 반영 방법 또는 한국사 반영 방법에 대해서도 클릭하시게 되면 3년치의 내용들이 이렇게 상세 내용을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모르시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내용들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 이제 나중에 수능 이후에 이제 서비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환산 내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 변환 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환산 내점수는 수능 80, 뭐 학생부 20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계산을 해서 학생부까지 반영한 점수가 되는 거고요. 수능 내점수는 그쵸, 수능 성적의 점수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산 점수하고 수능 점수가 서로 같은 이런 학생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쵸, 그 대학의 학생부 반영 비율이 0%인 경우,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사례 점수하고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또 전년도 사례 점수는 전년도 수능 상황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뭐 수학이 어려웠다. 근데 올해는 뭐 국어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임의로 올해 산출된 점수를 딱 그대로 매칭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좀 해석을 저희가 대기업 자체에서 이제 연구팀들이 해서 실제 변환 점수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뭐 선생님들이 이거 변환 점수 갖고서 상담하시는데 저희 컷이 뭐 너무 높았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분명히. 그래서 또 너무 낮아서 또 뭐 불합격됐다 이런 상황도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으로 해서 저희가 또 현장에서 또 안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실제 아닌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반으로 해서 상담을 하실 때는 요 100분위 그리고 사례 100분위를 갖고서 학생의 100분위와 사례 100분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점수보다 이제 변환 점수에 이제 많이 관심을 선생님들이 가지시죠. 그래서 이 변환 점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 사례 점수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100분위로 해서 접근해서 상담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추후 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불 사례는 지금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시 전형이 업데이트가 6월 셋째 주가 되어야 2022 이제 수시로, 지금은 이제 수시 계획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수시 산출식이 적용이 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러면 대학에서 실제 산출하는 수시에서의 내신 산출 식이 최종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점수들이 나오게 되는 게 6월 셋째 주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정시 전형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는 10월 둘째 주. 그러면 수시
정시 요강이죠. 9월에 이제 정시 요강이 나온 다음에 프로그램 작업이 이루어져서 10월 둘째 주에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 산출식 적용은 10월 또 둘째 주에 맞춰서 이거는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선생님들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은 그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 학생 학부모가 또 많은 정보를 접근해서 오는 그 어디가의 활용, 그리고 또 대입 상담 포털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용 상담 프로그램이죠. 어디가쌤에서 구현되어 있는 전문가용 상담 프로그램의 또 구성을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화면을 좀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서 상담을 하시면 또 다양한 아이들의 질문, 상황들에 좀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늘 이제 설명도 이렇게 듣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컴퓨터나 또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웹화면은 선생님들이 한 번씩 클릭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상담 다니시고 또 이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또 많이 힘내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또 지원단 업무 또 잘 수행하시는 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해서 선생님들도 찾아뵙도록 하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